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스 승무원입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스 승무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좋았어! 구독!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 1000명을 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1000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조금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일을 병행하면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구독 혹은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해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그래도 내가 또 다른 시작한 일이 어떤 보다 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오늘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기는 영상은요, 바로 신입버스 승무원의 초봉은 얼마인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버스 승무원의 일이 어떤 분들은 기사 일은 어렵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월급 두둑이 받지 않느냐, 혹은 야 그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그냥저냥 그렇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 그런 궁금증들, 가려운 부분들을 조금은 긁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겠지만 회사마다 다르고요, 환경마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해 있는 업무 환경에서의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처한 환경의 장단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실수령액부터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아예 명세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급 명세서라고 하죠. 지급 명세서를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구독! 급여 명세서에는 이제 실수령액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급여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급여 형태는 월급제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근무 일수는 만근일 1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근일이란 뭐냐? 한 달 중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 만근일인데요. 이 만근일이 있는 이유는 이 만근을 충족을 시켜야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만근일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만 딱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기본급 이상의 수당, 예를 들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여러가지 수당이 있어요. 기타 등등의 수당들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근무 일수를 채워야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 급여 명세서는요, 24년 7월 급여 명세서예요. 제가 24년도 5월 달에 입사를 했거든요. 5, 6, 7. 이제 4개월 차 시점의 급여 항목이고요. 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급은 194만 5,51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합하여서 총 금액은 급여 총액 346만 201원이에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빠지는 금액이 있죠. 뭐가 있냐? 세금이 빠져야 됩니다. 세금이죠. 세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보험,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요. 공제 총액은 46만 9,92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실수령액이 얼마냐? 299만 290원이에요. 아찔해요. 그러니까 그 세금만 대략 47만원 정도가 빠져나간 거죠. 국민연금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우리 30대 여러분, 20대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내는 만큼 탈 수 있는가? 제 청춘을 갈아 넣으면서 국민연금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부디 돌려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제발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달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마다 이게 근무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신입기사들의 초봉을 계산을 하게 되면 4,152만 원의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요,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금액이 결코 모든 전 승무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운행을 하는 버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그 버스의 운행 시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받는 금액대는 승무사원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무 일수도 승무사원들마다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금액 또한 제가 일한 업무량에 맞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급여가 책정이 되는 기준이 운행을 한 시간만큼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는 보통 이제 승무원들은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차를 끌고 가죠. 물론 차고지가 출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약간의 거리가 있는 편이, 이제 차고지에서 첫 차 출발지까지 끌고 가는 시간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운행에서 쉬는 시간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름을 넣으러 가는 시간, 퇴근할 때 차를 차고지에 가져다 놓는 시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출근하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출근을 하면 자 출근 시작하고 땡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이런 것도 어떤 업무의 일환으로 쳐줘서 근무 시간을 책정을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딱 운행을 한 시간만큼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쉬는 시간이랑 뭐 식사 시간 제하고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근무 시간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근무 시간표가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회사는 지금 준공영제 회사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민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일부분은 공공영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민영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버스인 거고 공공제는 이제 시가 전반적인 운행 시간이나 노선 관리들은 시에서 하는 형태가 이제 공공제 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은 조금 섞여 있는 형태여서 준공영제로 되어 있는 회사이고 이제 이게 서울에서는 온전하게 이제 공공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제가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근무 환경의 개선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 시간 혹은 월급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면 더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 회사도 내후년 뭐 2, 3년 안에는 이제 공공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회사 안에 있는 버스들도 노선이 하나하나씩 공공제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겠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대형 공공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구독! 근데 제가 이 금액을 받았을 때 기준이 어떻느냐, 첫 번째로 일단 계약직이고요. 그리고 공공버스를 운행했을 때 금액인데 그 공공버스가 이제 소형버스, 마을버스 크기의 사이즈를 운행했을 때 그리고 만근일 15일만 딱 채웠을 때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왜 1년 계약이냐 하면 일반 회사로 치면 수습기간, 굳이 따지자면 수습기간인데 70%의 금액을 받는다, 이런 게 아예 아니라 그냥 금액을 제대로 받는 거고 1년 동안 근태를 보고 정직원으로 승격을 시키지에 대한 여부를 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조기 승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에서는 조기 승격을 시켜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면 올라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위에 대형 승무원들이 꽉 차 있으면 밑에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고 위에 사원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밑에서 올리는 속도가 빨리빨리 승격을 하게 되겠죠. 제가 있는 환경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루 일하고 쉬고 퐁당. 그래서 격일제로 하면은 딱 15일이 맞겠죠. 한 달이 31일이니까 어떤 날은 16일 근무, 어떤 날은 15일 근무. 그리고 휴일과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달에 며칠을 쉬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전달에 미리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칠을 쉬겠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일자만큼 다른 날에 근무로 채워줘요. 휴일을 근무 날짜와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경우인 거죠. 어떤 날은 이틀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휴무일을 요청하는 만큼 근무를 다른 날짜에 하면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삼시세끼가 다 나온다. 식당이 제 기준 괜찮아요. 저는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도 아니고 저는 꽤나 만족합니다. 식사가 일단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이 됩니다. 생각보다 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지원이 됩니다. 저는 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환경이라 자세한 부분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녀 학비가 나온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가 기본 교육의 범주가 좀 넓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녀 학비를 대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나이스한 복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무복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 그리고 바지, 겨울에는 조끼랑 점퍼까지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나요? 물론 제가 일반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다른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글쎄 근무복을 지원해주는 이런 직장이 있나? 아무튼 이러한 복지들이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대형으로 이제 정직원으로 승격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일단 만근일이 12일로 변경이 됩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 날 일수가 12일로 줄어요. 월급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월급은 조금 많이 받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듣지는 못했어요. 일단 저도 아직 대형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근무 환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약간의 개선이 된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경제적으로든 근무 환경적으로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근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규칙적인 어떤 근무 형태 때문에라도 부지런해진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원들, 공무원분들 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버스의 업무 특성상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한 번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원들보다는 분명히 출근 시간이 빠르단 말이죠. 5시에서 6시 요 사이가 첫 차가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가 조금은 쉬는 날에도 나는 잠을 더 많이 자고 싶은데 늦어도 9시, 10시면 눈이 떠져요. 생각보다 몸이 피곤하거든요. 많이 피곤한데도 다음날 일부러 알람을 안 맞추고 자요. 좀 많이 자고 싶어서. 안 맞추고 자도 9시, 10시면 눈이 떠집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피로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처음에는 힘들죠. 당연히. 처음에 적응 기간 저도 한 2달까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 운전 실력 향상, 이게 장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장점 같은데. 안전운전을 평소에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 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유해지는 것 같아요. 내려놓게 된다. 많은 부분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평소에 운전할 때도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사람이 굉장히 운전이 차분해진다.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 또 한 가지는요. 한 사람이 버스 운행을 하다 보니 출근부터 퇴근까지 쭉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상대를 해야 될 건 오롯이 이 승객들 뿐이지 일반 직장처럼 뭐 상사 혹은 뭐 위아래, 선후배, 위계 질서가 실은 자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자체도 내가 운전을 잘하고 서비스와 운전만 잘한다면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낯가림도 심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타입이라서 버거워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나 승객과의 마찰만 없다면 굉장히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독! 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굉장히 단점은 첫 번째. 이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해야만 해요. 이게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면 힘들고 짜증나고 불친절해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운동을 더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몸을 쓰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30대를 넘어가서 그런 건지 이 업무 자체가 운전이라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요. 안전에 대한 예민함. 대한민국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대하다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운전만 같은 노선을 계속 하루에 막 8번 계속 같은 데만 다니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게 되고 체력을 엄청나게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된다. 자, 두 번째. 전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 로드킬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죠.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로드킬 대회는 그 형태를 너무 많이 봐요. 그게 조금 많이. 길고양이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고라니, 그 다음은 다람쥐 같은 작은 쥐, 꽈리, 청설모.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자꾸 잔상이 남는다고 그러죠. 잔상이 자꾸 남아요. 그걸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들어오거든요, 동물들이.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오는데 이게 제 시야에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탁 캐치가 됐을 때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다쳐. 얘의 속도를 보고 알면서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박진 않았습니다. 이 타이밍상 내 바퀴를 밟히는 타이밍에 맞춰서 달려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브레이크랑 얘랑 눈치 싸움을 하죠. 단점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구독! 많은 정보를 드린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차후에 또 이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떻게 버스 승무원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소형 버스, 이제 작은 버스를 마지막 탕 돌기 전에 이제 기름을 넣고 딱 나오는데 출발지가 비슷한 버스들이 있어요. 딱 정시가 되면은 출발하는 버스들이 동시에 쫙 출발을 하는 장면을 봤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뇌리에 박혔어요. 멋있는 거예요. 저렇게 큰 대형 버스들, 작은 버스들이 일사불란하게 일개미들처럼 한 번에 쫙 출발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버스보다 10배, 20배 이상 작은 인간이 저기 운전대에 앉아서 저렇게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저 모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런과 동시에 제가 거기에 있는 바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퀴에 있는 그 볼트 10개 정도 되는 그
볼트 너트들이 보이면서 저 볼트 너트가 없으면 버스가 달릴 수가 없지. 저 버스, 대형 버스 하나가 사회라고 친다면 난 저 바퀴에 있는 볼트 너트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구나. 굉장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저 많은 사람들의 목적지를 책임지고 그렇게 마지막 차까지 운행을 하고 무사히 복귀해서 퇴근하는 발걸음,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림인가,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 모두가 각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자부심을 느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 뭐 호언장담은 할 수가 없죠. 못하게 될 수도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좀 그때 느꼈던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1000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남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 승무 아니었습니다. 빠이.